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이 곧 보일 행동입니다. 두 분의 관계 상태부터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보일 행동력까지 한번 카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의 관계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지금 3개의 덱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여기도 그렇고 모두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은둔자 카드가 갖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이 카드에 힘을 실어서 리딩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이지만 은둔자는 대체적으로 정체의 의미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한번 차례대로 카드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봤을 때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이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작은 불만이나 섭섭함,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깊은 상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연애를 하셨던지 아니면 길게 정체가 되었던 그런 관계를 맺어 오셨을 걸로 보이는데, 어느 쪽이든 짧은 인연은 아니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함께 해온 시간은 길었는데 이상하게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관계, 어느 순간 멈춰버린 관계, 또 그 멈춘 시간마저도 너무 길어졌던 관계라고 보여지네요. 그로 인해서 관계 자체가 무거워지고 지치고 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저냥하게 이어졌던, 정체의 시간이 길었던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사이에 굳이 몰라도 될 일, 알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알게 된 일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한쪽의 허물이나 실수, 잘못, 또 비밀,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같이 굳이 몰라도 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았나. 안 그래도 관계가 좀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아주 단칼에 좀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드 에이스 카드가 결과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소드라는 원소는 능력을 상징하는 카드이지만 또 동시에 상처도 수반되는 그런 원소입니다. 어쩌면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관계를 단칼에 정리하셨을 걸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깊게 남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이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멀어진 이별이 아니라 툭 갑자기 선을 그은 것처럼 좀 단호하고 냉정하게 끊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상대방 쪽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별의 원인이라는 게 꼭 어느 한쪽에만 있을 수는 없지만, 현재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이 잘못을 했거나 어떤 상황을 좀 해결하지 못했다거나 여러분을 방치했다거나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다,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크다, 후회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관계는 멀어진 관계, 서로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좀 어쩔 수 없이 끊어진 관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헤어질 당시에 혹은 헤어지고 나서 그 직후에 이 상대방의 태도가 조금 단호하지 않았을까.
심한 경우에는 차단을 한 케이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좀 여러분에게 선을 긋고 밀어내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회피를 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은둔자의 소드 4번 카드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두 카드 모두 약간 땅굴 파고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 상대방이 잠수를 탔거나 차단을 했거나 하는 식으로 회피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을 밀어냈다든지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런 단호함이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다라고 해요. 오히려 너무 흔들리고 또 미련이 남아있고 감정이 복잡해서 약간 여러분으로부터 도망치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생각에 어떤 명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몰라요. 지금 컵 7번 카드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7개의 컵 중에 뭐가 진짜 자신의 마음인지 감정인지 몰라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약간 혼돈의 카오스를 겪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7개의 컵이 모두 자기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라고 보이지만 이 사람 스스로는 이게 애정인지 정인지 미움인지 아니면 그냥 후회하는 마음인지 자신의 감정에 어떤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번 생각이 나고 그리운 마음이 들면서도 다가가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고 있다. 머뭇거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의 반응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다가가기가 두렵다라는 것도 보여지네요. 이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와 있죠. 혹시 여러분이 자신을 내치면 어떡하나,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 사실은 내가 착각한 것이면 어떡하나,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겉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또 아무런 행동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 속마음은 굉장히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나고 일을 해도 자꾸 떠오르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기억, 추억, 또 여러분의 모습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있다. 힘들어서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고 약간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또 지금 개 중에는 새로운 이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다른 이성이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옆에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 대한 이 감정이 해결이 안 돼요. 새로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을 향했던 감정만큼 크지 않다라는 게 보이고 오히려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더 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분과 새로운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든지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계속해서 난다든지 그럴 때 내가 아직도 우리 1번 분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마음이 속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하는 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게 포인트다.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일 행동,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를 좀 단편적으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숫자 3이 보여지고 있는데 빠르면 앞으로 3주,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이 나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재회하고 싶다, 이런 결심이나 작정을 하고 오는 연락은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그리워서, 감정이 확 올라오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약간 급발진하듯이 하게 되는 그런 연락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준비된 행동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마저 가볍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명확한 의도나 뜻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지난 날이 뭐랄까 너무 크고 무겁다고 할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지난 기억들 속에 추억도 있고 좋았던 날들도 있고 그리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만큼 어떤 상처나 부담, 후회도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관계를 시작했을 때 과연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은 시작하자라는 말 없이 그냥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근황을 슬쩍 묻는 식, 안부를 묻는 식으로 좀 가볍게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싶고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찔러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흐름을 보자면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 즉시 재회를 하거나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막 그렇게 빠르게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남아있는 그 상처 때문에 좀 머뭇거리거나 경계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천천히 다시 감정을 교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또 그럴 여지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관계라는 뜻이죠. 포텐셜 자체는 좋아요. 다만 이제 두 사람 모두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에 대해서 읽어보자면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애정이든 마음이든 좋든 싫든 간에 그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내색하지 마라 라는 조언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을 때 진짜 너무 보고 싶었다. 너무 그리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반대로 왜 연락했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냐? 하면서 너무 강하게 밀어내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 재회할 생각이 없다. 연락 닿은 김에 그냥 시원하게 퍼붓고 끊어낼 생각이다라고 하신다면 강하게 밀어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은 내 감정을 숨기고 부드럽게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그냥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반대로 밉다, 싫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밀려날 사람입니다. 그 속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응하면 아직 급할 거 없겠네. 조금 더 생각해봐도 되겠네 하는 식으로 좀 우유부단하게 나올 것이고 막 밀어내면 이제 1번이는 나를 더 이상 받아줄 생각이 없구나 하면서 바로 뒤돌아설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정을 좀 숨기고 적당히 받아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냥 연락이 왔을 때 부드럽게 받아주되 내 감정의 농도를 너무 진하게 보이지 않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갖고 싶다는 어떤 소유욕, 쟁취욕이 올라오면서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은 이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깊고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게 남아있지만 아직 혼란스러워하는 상태다.
연락은 오겠지만 어떤 명확한 뜻을 가지고 오는 연락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잘 이어간다면 재회의 가능성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보이게 될 행동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이 곧 보일 행동입니다. 두 분의 관계 상태부터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보일 행동력까지 한번 카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의 관계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우리 2번 분들은 너무 지쳐서 헤어진 관계다라는 게 가장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정이 없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헤어진 관계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성향 차이가 커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두 사람은 성향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에도 그 오해와 감정이 쉽게 쌓인다. 자꾸 티격태격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보이는데, 특히 두 사람이 좀 자존심 싸움이 잦았다. 또 어느 한쪽이 고집이 너무 세서 맞추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상대방 쪽이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은 정말 고집이 강하다. 한번 뭔가 기분이 상하면, 틀어지면 그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는 곧 죽어도 자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네요. 여러분은 그나마 이제 이 사람과 다투거나 하면 먼저 좀 풀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맞춰주려고 하고 했던 반면에, 이 사람은 내가 왜 굳이? 내가 먼저 왜 사과를 해야 해? 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면서 여러분 속을 뒤집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잘 맞을 때는 또 잘 맞고 좋을 땐 너무 좋은데, 뭐랄까, 그 열흘이 좋으면 열흘은 안 좋은, 그 열흘이 평화로우면 열흘은 냉정기를 겪는 이런 사이클이 꾸준히 반복되면서 둘 다 점점 지쳐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싸워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고, 뭐 풀려도 또 그러려니 싶고, 막 화해했다고 해서 엄청 기쁘지도 않고 하는 식으로 감정이 많이 무뎌지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가 생각하기에 마음이 식었나라는 착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 모두가 이 관계로부터 도망치듯이, 회피하듯이 이별을 하게 되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자. 지금 여기 소드 6번 카드가 보여지고 있죠. 회피 성향을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몇 장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소드 6번입니다. 지금이 너무 버거우니까 잠시 몸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막 떠나가는 그런 그림의 카드인데,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버틸 힘이 없어서 잠시 비를 피해 어디론가 숨는 것처럼 좀 회피하고 도망가고 떠나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런 소드 6번 카드가 지금 두 분 관계의 결과 자리에 떴다는 것은 정말 더 싸울 힘도 없고 에너지도 바닥났고 서로가 서로를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회피하듯이
도망치듯이 관계를 끊어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개 중에는 헤어지고 나서도 연락을 가끔씩 한 번씩 주고받았던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뭔가 그 이상의 진전은 없지 않았을까?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관계성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두 분은 너무 지쳐서 헤어진 관계,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는 상태,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카드를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과 헤어진 직후, 헤어질 당시에는 그래 진짜 끝이다, 여기까지다 하고 약간 체념하듯이 마음을 내려놨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컵 8번 카드가 맨 첫 번째 카드로 나와 있는데, 그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약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이제 내려놓고 돌아서는 카드죠. 여기에 이렇게 내 감정을 놓아두고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뒤돌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맨 첫 번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할 힘도 없고 감정 소모하는 것도 싫고 너무 지쳐서 그냥 그래 우린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던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이 생겼던 걸로 보여요. 특히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봤을 걸로 보이는데,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이번 분들처럼 잘 맞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 누굴 만나든 여러분에게서 느꼈던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면서 자신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이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여기 나이트 소드 그리고 에이스 완즈 카드가 보이는데, 이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회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뒤에 완즈 9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완드 9번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한다,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는 건 일단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자존심입니다. 아까 관계 상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본인의 솔직한 생각,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본인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거나 여러분을 잡으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머리를 진짜 팽팽 굴리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뭔가 본인이 나섰을 때 모양 빠지지 않을 그럴싸한 핑계나 구실을 생각하고 있달까요? 근데 또 웃긴 게, 이 사람은 잡아도 자존심 상하고 잡혀도 자존심 상한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을 잡아준다고 해도 그 손을 딱 맞잡기에 뭔가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등살에 못 이겨 다시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싹싹 빌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정말 싹싹 빌 만큼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체면,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다시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 자존심이랑 고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하면 쉬운데 그게 싫어서, 그게 안 돼서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사람. 약간 모순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 아마 이 사람은 이런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이든 뭐든 좀 그르치는 일이 많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제 본인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네요. 무튼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만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본인 자존심을 안 구기고 여러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이 관계를 망친 사람은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일 행동,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관계가 현재 단절된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리딩이 갈릴 것 같은데, 만약 지금 단절이 된 상태다,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곧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안부를 묻는 연락,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이 느끼기에 대체 이게 뭐지 싶은 약간 여러분을 떠보는 듯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지내냐? 생각나서 한번 연락해봤다. 이거 보다 보니까 너 생각나서 연락해봤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근데 그리고서는 또 도망을 갑니다. 진짜. 연락을 했다가 여러분의 반응이 괜찮으면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든지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간다고 보여요. 만약 지금 연락 중이다, 간간이라도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여러분의 의중을 떠보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누구 만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아직 좋아하는지, 다시 시작할 여지가 있는지 떠보는 듯한 말들을 던지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의 솔직한 속마음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한테는 물으면서 자기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혹은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막상 본인이 말할 때만 되면 되게 쓸데없는 말들만 늘어놓는달까? 연락이 끊겼든 간에 이어지고 있든 간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보자면, 이 사람은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한다면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속마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자신을 잡고 매달리고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했을 때 본인이 우위에 설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관계가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자신보다 더 기울어져야 자기가 이 관계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헛웃음이 날 수 있는 그런 리딩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카드에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계가 다시 시작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을 보면 펜타클 2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펜타클 2번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큰데,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말을 하자면 줄을 잘 타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딱 이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여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다가오면 여러분도 그만큼만, 이 사람이 멀어지면 여러분도 딱 그만큼만, 이런 식으로 딱 이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해라, 그 아슬아슬한 줄을 잘 타라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더 많이 움직이는 순간 이 사람은 얘 아직 나 좋아하네, 급할 필요 없겠네 라는 식으로 좀 안일해져요. 반대로 또 여러분이 너무 냉정해지면 그냥 끝인가 보다 하고 또 바로 포기를 하고 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줄을 잘 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불안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다가 우리 이번 분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야, 그래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존심을 전부는 아니어도 좀 내려놓고 제대로 된 행동력을 보이겠다 싶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앞서버리면 이 사람은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행동력도 약해질 것으로 보여서 반대로 또 여러분이 약간 거리감을 유지하면 이 사람의 어떤 자존심이 위기감을 느끼겠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이 사람을 대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1, 2주 안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 연락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치고 빠지는 연락, 찔러보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고 또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 재회의 가능성이 보이는 시기라고 한다면 2개월 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를 좀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 인연이 여러분에게 정말 건강한 인연일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일지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은 보이겠다 싶으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또 연락이 왔을 때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오늘 우리 2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보이게 될 행동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이 곧 보일 행동입니다. 두 분의 관계 상태부터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보일 행동력까지 한번 카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의 관계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지금 카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펜타클 5번 카드가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 펜타클 5번은 기회를 놓쳤다. 충분히 뭔가를 만회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잡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큰 카드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순간,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순간, 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뭔가 두 사람 모두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생기면서 지금의 관계 상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헤어진 상태 혹은 멀어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거나 연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 이상으로 진전이 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보여지는 게 약간 두 분의 관계성이 기울어진 관계였다. 어느 한쪽이 모든 걸 다 떠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인데 지금 펜타클 5번 옆에 완즈 10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완즈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림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완드 10개를 끌어안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그런 그림인데 그 타로에서는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 10이 가장 큰 숫자거든요. 그 10개의 완드를 한 사람이 다 모두 떠안고 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관계의 문제점 혹은 어떤 힘든 부분을 나눠 가지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다 짊어지는 관계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사람이 감정적, 물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관계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 쪽이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더 노력하고 희생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 노동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려고 나서고 상대가 멀어지는 것 같으면 먼저 다가가고 하는 이런 패턴들이 지속되어 왔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런 배려와 노력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당연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터져버리지 않았나.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한쪽이 너무 지쳤던 관계, 또 상대방의 안일한 태도가 이 이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 보이는 건 미래적인 문제, 결혼이라든지 이런 이슈,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든지 상대방이 좀 책임감 없이 굴었다든지 또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다든지 하는 식으로 잘 맞지 않고 미래 계획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갈라졌을 경우도 좀 있을 걸로 보이네요. 어찌됐든 지금 결론은 헤어졌다, 단절이 된 상태다, 아니면 멀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아까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딱히 교류도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정리하자면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했던 관계, 그리고 어느 한쪽의 우유부단한 태도, 배려를 당연시 느끼는 태도로 인해서 헤어지게 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네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힘 카드에 펜타클 4번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힘 카드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증폭시키는 의미, 그리고 옆에 대표적인 욕심 카드와 굴러간다,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제 같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재회를 원하고 또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헤어진 상태인데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일지, 또 나를 잊지는 않았을지, 마음이 남아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신경 쓰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냥 머릿속이 여러분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재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다음으로 보여지는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의 이런 감정, 마음을 어떤 이성, 생각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또 헤어지지 않을까?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깨진 접시는 붙여도 또 깨진다. 아마 그 중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헤어지면 끝이야. 나는 헤어지면 절대 재회 안 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한번 깨진 관계에 대한 자신과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라고 보이네요.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은 자신이 우리 3번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본인이 해줄 수 있느냐,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꽤 크다라고 보이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솔직히 바뀔 자신, 다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맞춰주거나 여러분이 서운해했던 부분,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줄 자신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자신도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 저울을 들고 있죠. 이게 원래 그림에서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림인데, 무언가를 재고 따진다, 칼같이 다루겠다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로에서는 이 정의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의 기준, 이 사람만의 가치관에 모든 걸 짜 맞춘다라는 쪽에 가까워서,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은 본인의 가치관과 주관이 너무 뚜렷하고 그걸 바꿀 생각도 없는,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를 이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려면 본인의 이 저울을 내려놓고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나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바뀌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여러분이 지쳤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있어서 차마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거나 요구하지는 못하는 거다, 혼자 생각만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 섣불리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또 돌아가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서도 본인이 바뀔 자신, 관계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 진짜 하루 온종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싶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일 행동,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카드가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일단 이 사람은 앞으로 딱 한 번 확실한 행동을 보이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떠보는 행동, 치고 빠지는 행동, 이런 애매한 행동은 하지 않아요. 딱 한 번 고민 끝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정면으로 얘기 좀 하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굴 보고 얘기하자 라면서 만남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높게 보여요. 되게 진지하게 접근을 해오는 거죠. 대신 그만큼 진지하고 신중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내면 내가 너무 후회를 할 것 같다, 아쉽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 진중하고 진지한 만큼 재회를 할 작정으로 연락을 해오는 모습입니다. 재회를 전제로 여러분과 진짜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헤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로 연락을 해오는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다만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만약 이 사람과 재회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리딩 해드리는 부분이 진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튕기려고 한다, 좀 밀어내면서 떠보려고 한다, 이 사람이 매달리기 바라는 마음에 좀 퉁명스럽게 굴어본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이 사람은 바로 마음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 그럼 하고 역시 우린 아니네 하고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크게 남아있지만 자존심이 세기도 하고
또 여러분과의 미래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냥 바로 물러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스탠스가 중요하겠다. 여러분의 태도가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에 대한 조언의 자리를 봤을 때 이 사람의 속마음에서도 그렇고 조언에서도 그렇고 스타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스타, 별 카드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 크고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퍼부어야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흘러가는 대로 둔다고 잘 되는 그런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카드가 이 사람 속마음이나 조언에서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확신을 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서 여러분 역시도 미래적인 부분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이 사람은 바로 포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바뀔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 다시 만나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도 여러분도 노력을 하면 되고 또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확신에 찬 메시지를 주면 이 사람은 뭐랄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큰 믿음, 신뢰 이런 게 생기면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밀당 금지, 튕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언제쯤 이런 행동력을 보이겠느냐?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숫자 2가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2주 후 혹은 2개월 후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약간 헤어진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신다면 2개월 후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헤어진 지 좀 됐다, 시간이 꽤 지났다라고 하신다면 2주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생각이 좀 많고 고민이 많고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라 아마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한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2주 후든 2개월 후든 이 사람이 다가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과 여러분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관계고 또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한 어떤 행동력을 보여주겠다. 다만 여러분의 태도와 스탠스가 관계의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보여져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밀어내거나 튕기거나 하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만 조심하면 충분히 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3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보이게 될 행동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인 만큼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카드 선택 구간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이 곧 보일 행동입니다. 두 분의 관계 상태부터 상대방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이 보일 행동력까지 한번 카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의 관계 상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지금 카드를 봤을 때
약간 예상 밖의 인연이었다라는 게 가장 먼저 보여집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인연, 두 분은 예상치 못하게 좀 우연히 알게 됐다가 관계가 시작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관계가 시작됐다든지, 그리고 또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가까워졌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라는 감정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연인이었든 썸이었든 간에 관계의 시작점 자체가 굉장히 좀 뜬금없고 예기치 못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약간 진짜 살짝 보여지는 게 몇몇 분들 중에서는 약간 환승이나 바람의 느낌도 나고 있네요. 뭐 상대방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약간 바람이나 환승의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뭐 진짜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나쁜 관계였다라는 건 아니고, 뭔가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거나, 뭐 반대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른 시작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서 누군가로 감정이 좀 옮겨갔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지 않았나.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수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냉전기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단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사이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헤어졌거나 썸붕이 났거나,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서로 피한다든지 거리감이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은 관계가 멈춰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마지막에 타워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타워 카드는 천재지변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한데, 이 천재지변이라는 게 진짜 막 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 나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근간,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떤 큰 사건이 있었겠다. 상대방의 우유부단한 태도나 애매한 태도, 뭐 확신을 주지 못하는 모습,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 이런 걸로 인해서 두 분의 관계가 진짜 끝장이 날 만큼 엄청 큰 싸움 또는 갈등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뭐랄까, 아, 이 사람은 나랑 마음이 같지가 않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계의 미래, 방향이 나랑 너무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관계가 단절이 되는 흐름을 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좀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고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직 이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쉽게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을 접지도 못하겠고, 그렇다 보니 뭔가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반면에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이제 4번 분이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이 사람 속마음에서 더 봐야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리하자면 여러분과 이 사람은 현재 멀어진 상태고 서로의 마음을 좀 오해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또 멀어진 이유는 상대방의 우유부단한 태도, 또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카드가 화끈하네요. 일단 첫 번째 카드부터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아주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그림에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놓친 걸 후회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신이 했던 말, 자신이 했던 행동,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그게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도 있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에게 줬던 상처를 본인이 고스란히 돌려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면 안 됐는데 하면서 반성하고 후회를 하는 마음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를 하면 와서 납작 엎드려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 용기는 없다라고 합니다. 후회는 하는데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염치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연락하면 너무 이기적일까? 비겁한 짓일까? 이 4번 분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나? 또 다가가기엔,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차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심판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름부터 좀 화끈하죠? 무언가를 기다린다. 어떤 소식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 이 심판 카드가 원래의 그림에서는 죽은 사람들과 나팔 부는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관 속에 들어있던 시체가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그런 그림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그 죽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을 나팔 부는 천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신을 깨워주길 바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와주면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는 마음조차 약간 스스로에게 염치가 없다. 그걸 바라는 스스로에게 환멸이 난다라는 것도 살짝 보여지고 있네요. 만약 혹시 좀 드문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사람과 교류 중이다라고 하신다면, 아직 연락이 오고 하고 있거나 애매하게 엮여 있는 경우다라고 하신다면, 또 이 카드의 의미가 또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은 우리 관계는 이 이상 발전될 수 없다. 여기까지가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카드가 신기하죠.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같은 카드도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교류가 되고 있는 사이라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 이 이상 발전해서 나아갈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멀어질 마음도 없어서 그냥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고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완즈 8번, 그 다음에 옆에 템퍼런스, 어떤 잔잔함을 뜻하는 절제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됐든 아니면 헤어지기 전부터 삐그덕거린 시간이 길었든 썸을 너무 오래 탔든지 간에 지금 상태로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다시 시작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또 여러분을 좋아하는 감정 역시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지금의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지내고 있다. 뭔가 그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보일 행동,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일 행동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5장의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냥 성향인가? 일단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마음이 없습니다. 연락을 하거나 간간히 만남을 갖거나 술 취해서 연락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애매하게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겠다 싶은데, 이제 그 행동이 여러분이 보기에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성향,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가벼워 보이는 거지 마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해요. 감정 자체는 꽤 깊고 진지합니다. 여러분에게 미련도 있고 다시 잡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여전히 애매하고 여전히 어떤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의 손을 꽉 맞잡을 자신도 없는데 놓을 자신도 없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속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염치가 없어서 그래요. 염치가 없어서 연락도 못 하다가 겨우 용기 내서 연락은 하는 정도로 발전을 하는 거죠. 약간 되게 굼뜬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애매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4주에서 5주, 약 한 달 전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분들 기준으로 앞으로 한 달 전후에 이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이런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맨정신에 못하고 술 기운에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동안은 이제 감정이 차오르고 해도 어떻게든 참고 누르고 살다가 술김에 용기가 생겨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연락 방식 그리고 이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아쉬워서 찔러보려고 연락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말을 더듬어서.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벼운 마음인 게 아니라 그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 우유부단함과 애매한 태도가. 붙잡고 싶은데 책임질 자신은 없고 용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애매한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보면 지금 완즈 4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안정감, 시작, 이런 좋은 키워드를 아주 많이 가진 카드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할 키워드는 안정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을 너무 반기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밀어내지도 않아야 한다.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라고 해석이 되네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흔들릴수록 이 사람은 더 애매해지고 더 우유부단해지고 또 그러다가 관계가 다시 엉켜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그 어떤 말, 어떤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끌리고 여러분에게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안정감, 단단한 멘탈 꼭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우유부단함에 여러분이 말려들면 안 돼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냥 연락 왔을 때 욕 한 바가지 퍼붓고 꺼지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많이 안정이 된 상태라는 걸 어필해 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정리하자면 두 분은 지금 멀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애매하게나마 행동을 해오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이 멘탈 잘 잡고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보이게 될 행동력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부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위안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